블로그의 개념을 알면 나중에 무엇을 하든 편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 공무원 퇴직 예정자분들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퇴직 예정자라고 하면 이제 저보다 이제 한 10살 정도 형님들 되십니다. 사실 나이로 따지면 20년 위에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분들은 한 50대 되면서부터 퇴직 준비하시죠. 10년 가까이 이제 퇴직 준비하신다고 봐야 맞고, 또 이게 잘 나가시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에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승진을 못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승진을 빨리 했어. 1급이 됐어. 그런데 정년이 10년 남았어. 그러면 10년 동안 1급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지방 공무원들도 비슷하겠죠. 내가 선출직으로 가서 구청장이 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딱 직급 이상 승진을 못하면 나와야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략 50세 정도부터는 퇴직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워낙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퇴임하고 뭘 할지, 지금 퇴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2년 뒤인가부터 퇴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연금이 65세부터 나오는 걸로 점차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인가? 까지는 퇴임과 동시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만 60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늦춰져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늦춰져서 최종적으로는 65세부터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분들께 행정사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과 행정사 정말 잘 맞습니다. 공무원 업무랑도 비슷하고요. 사실 공무원한테 제출하는 서류 만드는 게 행정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도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퇴직 예정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지금 당장 블로그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는 블로그는 행정사 안 하더라도 꼭 하셨으면, 이게 블로그가 한글, 워드 칠 수 있는 수준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형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취미 관련 블로그를 운영해 보셔라. 취미 관련도 괜찮고, 우리 공무원 형님들 같은 경우는 석박사도 많이 하시잖아요. 야간대학 다니면서. 그러면 본인 전공 관련 글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위를 따서 강의를 나가실 수도 있는데, 강의를 나가는 그 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를 해놓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왜 블로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블로그의 개념을 알면 나중에 무엇을 하든 편해집니다. 사실 행정사 블로그를 운영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블로그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사 블로그를 써버리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데 노력의 결과값이 안 나오니까 사람이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그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뭔가 개선을 하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통상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블로그라는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결국은 키워드 싸움이고요. 그리고 내 블로그 지수가 높으면 됩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 좋은 글을 많이 써왔다라는 거고, 키워드 싸움이라는 거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다. 그러면 주말 넷플릭스 추천, 이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수십만 수백만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볼만한 넷플릭스 추천, 이런 거는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진짜 수백만 명이 검색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상위 노출이 되게 되면 그 수백만 명 중에 일부가 그 처음 나온 사이트를 가겠죠. 두 번째 나온 사이트나. 근데 반대로 주말 음주운전 구제 이렇게 하면 요거는 검색량이 한 달에 100명 볼까 말까 할 겁니다. 근데 한 달에 100명 볼까 말까인 거에 상위 노출이 돼야 행정사로서도 수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취미로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이 블로그에 대한 로직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요거는 되게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나 행정사 안 할 거다. 그래도 이 블로그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퇴임하고 나서 행정사 안 할 거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유사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장사를 할 때도 요 블로그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족발집을 할 것이다. 사실 공무원 퇴직하시는 형님들 사업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30년 넘게 공직에 있다 보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못 느낍니다. 행정사분들 중에 공무원 퇴직하고 하신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돈 받을 때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사실 돈 받을 때 미안할 게 없거든요. 나는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분은 내가 필요하니까 서비스 비용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게 그 공무원분들은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무료로 국민들께 배포하던 입장이시다 보니까 이 별것도 아닌 정보를 내가 돈을 받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그런 개념들이 좀 없습니다. 그럼 족발이 내가 원가가 뭐 5,000원 들었다. 그러면 15,000원, 20,000원을 받아야 장사가 운영이 되는데 난 이거 하는데 5,000원밖에 안 썼는데 7,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계산을 그렇게 원가가 5,000원 들었다고 해서 그게 원가가 5,000원이 아니거든요. 족발 고기 사고 이거 하는데 5,000원 들었겠죠. 근데 내가 인건비도 운영을 해야 되고 월세도 줘야 되고 거기에다가 뭐 냉장고 전기라든가 가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거 하나당 원가가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되니까 15,000원, 17,000원 이렇게 받는 건데 요 개념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 고정비용에 대한 생각 자체가 조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사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장사를 하더라도 이 블로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로그가 방향성이 되게 많습니다. 블로그로 돈 벌기. 가장 먼저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은 내 글에 따라 광고 수익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사를 예를 들면은 내 글이 10명이 보든 20명이 보든 그중 한 명만 나한테 전화를 해서 수임을 하게 되면 나는 돈을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회수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블로그 마켓이라고 해서 블로그에서 내가 직접 상품을 팔아도 됩니다. 이것도 방법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 블로그 중개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카메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요 카메라 관련된 리뷰 뭐 이런 걸 적다 보면은 이제 카메라에 대한 문의가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아는 카메라 업자랑 그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그 사람이 산 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 5만 원을 줘라 1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됩니다. 근데 공무원분들은 이거 잘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또 다른 예로는 뭐 인테리어 관련된 뭐 벽지 관련된 것만 매일 글을 쓰는 거예요. 벽지 관련된 거. 그래서 이 벽지로 시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테리어 업자랑 연결을 해서 나는 그 벽지에 대해서만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이 사람이 벽지 시공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인테리어 업자를 알아봐서 이 벽지로 시공을 해주라고 시키는 거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거죠. 그리고 체험단 이것도 있어요. 체험단은 사실 돈 번받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도 체험단 많이 해보긴 하는데 뭐 식사권 3만원 5만원 이렇게 줍니다. 식사권 5만원 주면 통상 그 식당 식사비가 10만 원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고 또 부수적인 거 말씀드리면 블로그를 통해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저는 글 자체가 광고성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책을 뺄 내용이 많이 없는데 석박사 다니신 형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내가 전공했던 주제를 관련돼서 글을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방 자치에 관한 글을 적는다. 글들 하나하나가 모이겠죠. 처음에는 별리별 이야기를 잘 쓰다 보면 글이 늘 거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 이 글 발췌해서 출판이 가능합니다. 뭐 출판사 측에서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전자출판으로 책을 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글들 누적된 거를 나중에 대학교 강사가 된다라고 하면은 강의 때 그거를 발췌해서 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블로그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주제 선정인데 주제는 행정사를 할 거다라고 해서 행정사 블로그를 만드는 것은 추천입니다. 왜냐면 반응이 바로바로 안 와요. 그리고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없는데 이거를 글을 적는다고 해서 적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퇴임할 때 공무연수 받으실 때 행정사 연수 받으시면서 그때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그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취미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취미 관련된 부분은 내가 쓰면서
글을 쓸 동력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아니면 전공 관련 부분, 아니면 나는 그래도 조회수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올 주제.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올 주제는 무궁무진하죠. 뭐 예를 들어 최신 휴대폰 이런 것들은 조회수 많이 나오겠죠. 맛집도 괜찮습니다. 맛집도 괜찮은 게 맛집 블로그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은 사람들이 꽤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맛집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이게 글을 이상하게 써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취미가 정말 진짜 극소수의 취미를 가진, 뭐 예를 들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진짜 마이너한데 나는 그 가수에 대해서, 그 가수의 음악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다른 글들과 다르게 맛집은 여러 리뷰를 많이 씁니다. 행정사 블로그랑 비교를 하자면 행정사 블로그는 처음 나오는 거 한두 개 정도 읽고 그냥 그 두 사람 중에 더 괜찮은 사람 그냥 전화하고 끝냈는데, 맛집은 그 맛집에 되어 있는 블로그를 최신 순으로 누르든 인기 순으로 누르든 눌러놓고 한 명 한 명 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성인가 아닌가, 광고성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맛집 블로그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걸로, 아니면 여행. 그래서 이런 것들 글을 써보면서 블로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키워드라는 게 한 몇백만이 왔다 가는 키워드가 있고 박운수가 왔다 가는 키워드가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경쟁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말 넷플릭스 추천 이런 거는 상위 노출만 되면은 몇백만 명이 왔다 가겠죠.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갔다고 해서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요. 당장 나보다 파워가 세거나 나보다 그거 한 사람이 또 넷플릭스 추천 관련된 글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뒤로 밀려난다고요. 근데 내가 정말 마이너한 취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이너한 취미에 대한 글을 적는 순간 한 1년 동안은 그 순위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가 됐든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여력이 되신다 그럼 유튜브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유튜브 트래픽이 몇 명이 이걸 보냐인데, 트래픽이 네이버 블로그에 10배는 됩니다. 같은 주제로 글을 써도 네이버 블로그 보는 사람, 유튜브 보는 사람 비교하면 유튜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력이 된다면 하는 거지 강추는 아닙니다.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구독자 이상 발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블로그는 그거와 상반되게 키워드로 가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에 있어서는 내가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추천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조회수도 엄청 많고 검색도 안 될 텐데, 릭스 코믹 영화 추천하면 넷플릭스 추천보다는 검색하는 숫자가 적겠지만 그만큼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코믹 영화 최근 상영작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 글을 적으면 요거는 100% 상위 노출 될 겁니다. 물론 이 코믹 영화 최근 상영작 요거를 검색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근데 넷플릭스 코믹 영화 최근 상영작에 내가 노출 순위가 1위고 코믹 영화 꿀잼 추천 뭐 요것도 1위고 수상작 1위면, 그러니까 롱테일 키워드라고 해서 넷플릭스 코믹 영화까지는 공통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더 길게 쓰는 거예요. 넷플릭스 최근 상영작 요것도 1위고 꿀잼 추천 요것도 1위고 아카데미 수상작도 1위면 넷플릭스 코믹 영화만 검색을 했을 때 내게 상위로 노출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도 못 따라가요. 해봐야지 알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꼭 해보셔라. 그런 다음에 블로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퇴임하고 나서 행정사를 해도 괜찮고 그 외의 업무를 해도 괜찮습니다. 보험 판매 업무를 할 거다. 그래도 블로그로 어떻게 하는 줄만 알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또 영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무궁무진하고요. 사실 트래픽만 보면 유튜브가 더 좋긴 한데 유튜브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좀 제가 좀 덜 추천하는 거는 그게 나이대에 따른 한계가 좀 있어요. 제가 때여서 이제 형님들 보시기에는 제 영상도 뭐 그럭저럭 잘 만들고 뭐 괜찮게 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 저는 80년대 뭐 이런 느낌의 영상인 거죠.
근데 그게 그 감각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힘들고 못 따라가고 있는데 형님들이 이걸 했을 때 더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다를 수 있는 게 유튜브 시청층이 고령대라면 그래도 본다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니까 유튜브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 블로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한번 시작해 보셔라. 좋습니다. 블로그. 애드포스트로만 해도 그래도 월 돈 10만 원 돈 벌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이버의 로직을 아는 순간 그걸로 인해서 많은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